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석경회 변호사입니다. 이제 슬슬 좀 힘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제일 재미없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말을 좀 빨리 하는 재주는 있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대인 교통사고 원인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어느 한쪽의 일반과실, 즉 운전자나 보행자의 일반과실이든지 아니면 양쪽의 부주의가 경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두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특히 차대인 사고에서는 사실 보행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게 그 차대차 사고하고는 달리 충격 완화 장비나 손해학대 방지 장비 등 안전장치의 존재, 그 안전장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손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차대차 사고하고는 달리 운전자에게는 이게 직접적인 위험이 없습니다. 보행자하고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일단 그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고양시키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먼저 보행자에 대한 부분도 잠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조금 선별한다고, 충격이 심하지 않는 걸 선별한다고 선별했는데도 사고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오해정입니다. 해군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잔해물 2차 인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차량.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 탓이 크긴 하지만 보행자 역시 차량을 보지 않고 있어 벌어진 일입니다. 스마트폰에 네, 그 앞에 보신 부분에서는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보행자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고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제가 봤을 때 보행자 사고 중에서 조금 보행자의 부주의가 경합되어서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일 경우에는 아예 보지를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횡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사고 회피 기회가 현저하게 상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25년 정도 교통사고 관련 법률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일주일에 평균 100건 이상 정도의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통범죄를 과실범이라는 전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망 및 중상해가 아니면 처벌을 면제해주고, 실제로 판결에서도 음주, 무면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라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년 정도 이
업무를 하고 지금도 100건 이상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몇 개 더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지금 동영상을 보셨죠? 앞에서 버스 앞에서 횡단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건 과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정차하고 있고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앞을 횡단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오히려 가속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뒤에 그 우산을 쓴 보행인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예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운전자의 그 현저한 부주의로 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실범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세 번째 본 거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횡단하는 사람을 쳤을 때 이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그 차량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청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전방 상황에 예를 들어서 아직 횡단을 끝내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예상을 하고 가야 됨에도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운전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야간 횡단보도에 사실 적색 신호에 횡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억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보시면 이 차를 계속 바로 뒷공무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만 지켰다면 앞 차량도 바로 피하지 않습니까? 이 뒷 차량도 당연히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제가 가만히 봐보면요,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의 주의만 더 하거나 조금만 양보를 하면 사고를 회피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사고 범죄를 과실범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인식 전환을 해서 이제는 단순한 교통사고 범죄는 과실범이 아니다라는 생각하에서 그 보행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전제하에서 보시면 저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은 운전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재산적으로 불이익이 가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도 사실 운전자가 자기한테 그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형사상 처벌이 강화되고 민사상 불이익이 있다라는 부분이 체감이 되면 굉장히 주의 의무를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그 비슷한 사례는 보시면 요즘에 그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윤창호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강화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되니까 사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경향으로 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상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상 처벌 강화하는 부분은요, 한번 이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서울 광성구 아파트에서 차량이 보도로 돌진해서 아이가 다치는 사고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 저희 법제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 범위가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아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부분이 전과자를 양산을 하는 것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사고 등의 억울한 그런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특히 종합보험 가입 유도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의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처벌 면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동영상이 있으시죠?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저게. 근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할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운전자는 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하고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아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처벌 면제 특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줄이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의의 결과로 사실은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저기에서 보듯이 아파트 단지나 유치원 등 교통 약자 시설 내 교통사고 중상해 인피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면제 특례를 인정하지 말자라는 법안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인 장애인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에도 처벌 면제 특례를 인정하지 말자라는 법안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도로의 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처벌 면제 특례를 인정하지 말자는 법안, 이렇게 지금 현재 국회 그 법안들이 발의돼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예 인피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면제를 인정하지 말자는 법안도 발의되어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에 세 가지 법안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하고,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조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시급한 부분이 아까도 이제 계속 우리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 보차도 미분리 구간에서의 인피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처벌 면제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죠. 아예 그때 인피사고가 나면 처벌 면제를 인정하지 말고 처벌을 하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륜차가 상당히 지금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험한 운전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륜차 대 보행자 사고도 아예 처벌 면제에서 특례에서 제외를 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지금 한번 시급하게 좀 검토를 하고 제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처벌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가 부주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대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들은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관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 발생을 하고 손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처벌 면제 특례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판결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적게 인정해서 사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처벌 면제를 축소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또 하나는 교통범죄에서 법정형을 상향시키자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는 이거를 뭐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있지 않습니까? 뭐 신호위반, 뭐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예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요. 제 생각은 이것도 상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돼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처벌 면제를 좀 특례를 제한하고 법정형을 높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판결입니다. 사실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판결인데, 판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 역시 과실범이라는 전제하에서 되게 좀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게 주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을 높일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또 판결은 법원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윤창호법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 판결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사회적인 여론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차대인 사고의 경우 단순한 가시범으로 볼 수 없다. 부주의가 많아서 결국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차대인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판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상응해서 처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여론의 형성이라든가 공감대 확산을 좀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사실 판사가 어떤 한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구속력은 없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법관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근데 지금 양형기준을 봐보시면 여기 보시면 교통범죄,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교통범죄인데요. 여기에서는 전혀 차대인 사고와 차대차 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럼 결국에는 그냥 교통사고의 경우에 뭐 음주라든가 도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손해 경중만을 따질 뿐이지 여기 자체 내에 형적 및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거라든가 집행유예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 약간 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좀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 처벌을 낮추는 방안이 아닌가, 낮추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사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또 하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민사상으로도 좀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종합보험이어서 음주 빼놓고는 거의 종합보험만 들어있으면 운전자에게 뭐 큰 그 재산사고 불이익이 가지 않는데요. 적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형사소추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및 12대 중과실에 의한 차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 면책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면책금을 납부를 하게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운전자 본인으로서도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또 좋은 부분이, 만약에 그때 면책금을 받는다면, 납부케 한다면 그 면책금 별도의 기금 형식으로 관리해서 결국에는 교통 관련 업무라든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워낙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나오셨는데 전동일,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개인형 교통수단이 지금 계속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아예 법령 수단 자체 그다음에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지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자배법에 의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정부 보장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이라든가 법안들이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워낙 빨리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데요. 결국에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실범이라는 전제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한 과실범으로 그냥 이 사람은 운이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라 인식을 전환을 해서 교통사고를 봐야 되고 결국에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누리는 방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형사상, 재산상 즉 쉽게 말해서 신체적, 재산적인 불이익을 줘서 내가 사고를 낸 경우 차대인 사고를 낸 경우 굉장히 나에게도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지를 시켜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주의가 고양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